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폐지안의 효력이 대법원 집행정지로 멈춰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똑같은 안건을 다시 기습상정에 통과시켰고 여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이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거듭되는 폐지 시도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통과가 됐고 오늘 제2요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근거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교 내 인권 현안을 교육의 틀 안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학생 인권 조례 폐지 결정은 학생 인권 업무에 대한 근거와 또 교육감의 행정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이런 것들을 전부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학생인권 침해, 구제, 학생인권 증진 이런 기능을 없애는 명백한 공익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령과 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요구하는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되지요.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고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또 지방교육자치법상의 교육감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혼란과 반복을 조장하는 그런 것으로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폐지가 되면 학생 인권 교육이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마저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안인데 시의회가 또다시 폐지안을 통과시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 서울교육청은 2023년 9월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가 아닌 발전적 보완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한 차례도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보다는 정치적 결정만을 앞세우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기존 폐지 조례안의 집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중복적인 폐지 의결하는 거 이거 역시 이상하지요. 이는 대법원 판단조차 무시하는 그런 전례 없는 의결입니다. 시의회가 교육 공동체의 협력과 회복이라는 본질적인 고민보다는 일부의 정치적 목소리만을 고려해서 우리 학생 인권을 정쟁의 소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의 의견이 부딪히는 사안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밤 12시까지 학원 수업을 늘리자는 이른바 심야 교습 연장안인데 이 논의가 재개될 경우에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 시의회에서 논의를 일단 중지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현행 밤 10시 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서울은 이미 사교육 참여율과 또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면 학습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 경쟁과 부담을 키우고 지역 계층 간 격차를 더 벌릴 위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이미 학교 수업이나 자율학습 또는 온라인 강의 등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더 늦게까지 학원에 있어야만 하는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서 청소년 보호 시간을 밤 10시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심화 교습 제한이 학생의 건강, 안전, 사교육비 절감, 또 학교 교육 충실화를 위한 공익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학원만 예외적으로 자정까지 허용하는 것은 학생 보호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쉬고 잠을 자면서 공교육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이런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또 학교 현장의 뜨거운 현안인 평가로 화제에 넘겨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AI 채점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기계가 이 학생의 아주 복잡한 문맥이나 논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예고한 선원수령 AI 채점 시스템은 AI가 교사를 대신해서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생 답안을 먼저 읽고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점수와 근거 그리고 개별 피드백을 제안해주는 채점 보조 도구입니다. 대체가 아니라 보조지요. 네. 그래서 최종 점수 결정과 책임은 선생님들에게 있고 또 선생님들은 AI가 제시한 그런 결과를 보고 확인 수정하면서 채점 부담을 줄이고 학교마다 흔들릴 수 있는 채점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2025년에 이 모델 개발에 착수를 했고 한 해 동안 초, 중, 고 66개 학교가 실제로 참여해서 수업과 평가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특히 정확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가 핵심인데 작년에 학습 데이터 3만 세트, 약 8,700문항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체 검증에서도 선생님들의 채점자와 일치하는 지표가 평균 0.8 수준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시범 학교를 120개 학교 이상으로 확대해서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더 축적하고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내년에는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교육감이 최근에 또 이 수능 절대평가 포함한 대입 개편 또 강하게 주장하셔서 큰 관심을 모으셨습니다.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이 공감대가 넓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는데 또 일부 변별력 우려도 있고 또 대입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또 엇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감한 개편안을 제시하신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그 누적된 대입 경쟁과 학벌주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특히 수능과 내신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 교육청이 제안한 수능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옆 친구를 경쟁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출발점이지요. 또 AI 대전환의 시대에 문제풀이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원수령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과정평가센터를 신설해서 선원수령과 또 절대평가 전환에 맞는 그런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와 평가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선원수령 평가에 관해서는 특별히 EBS와 긴밀히 연계해서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협의해서 초중등 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AI 교육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격차 없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윤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서울대, 연세대 또 서울시립대 등 대학과 연계한 심화 교육을 통해서 미래 AI 전문가를 키우는 일도 함께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육이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최일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역할이 새해에는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